그러면 미래사회에서 가상현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차지하여 외롭고 어울리지 못하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독과 고민이 왔을 때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아를 잡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바야흐로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제페토 메타버스 새롭게 이제 핵심으로 떠오르는 단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나를 표현하고 나를 드러내고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부모 입장에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메타버스 스쿨 혁명이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메타버스 시대, 가상현실이 우리의 캐릭터를 대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시대, 가상현실의 시대에 더더욱 중요하게 떠오르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왔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수업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하던 것이 거기서 계속 줌을 통해서 내 생활과 내가 계속 노출되는 것에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메타버스, 제페토, 기타 등등의 가상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수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할 때 내가 직접 영상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상 캐릭터가 연수에 등장하고 교육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 아바타를 꾸며서 나 대신 모든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이럴진데 아이들은 얼마나 그것에 익숙할까요? 아이들은 제페토 세상에서, 가상현실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못 만났던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익숙해지고 하면서 내가 아닌 나의 부캐가 가상현실에서 활동하는데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과연 내 아이가 가상현실에서 가상의 캐릭터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에 내 아이에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모로서 찾아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핵심 포인트를 딱 하나로 정리하자면 부모이자 집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부모야, 또 집이야 하실 텐데요. 우리가 코로나, 원격 수업, 이런 가상현실을 겪으면서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느끼지 않으셨나요? 집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님들도 집이 일하는 공간이자 쉼터이자 모든 것이 다 되어버렸죠. 그래서 집에서 풀을 가꾸기도 하고, 집에서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집에서 당연히 일을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집이 되면서요, 집과 부모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슬 수가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부모와 집이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학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지 살펴볼까요? 메타버스 시대의 우리 아이들,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라는 건 뭘까요? 스스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언가를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를 하는 힘,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능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죠. 문제 중심 해결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선택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학교에서 길러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가정에서 이런 능력을 길러주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 우리 어쩌면 다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학교에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제대로 된 실시간 수업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비난을 받고 저희도 참 코가 많이 빠졌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떠올랐죠. 학교가 왜 사교육과 그간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는가? 사교육 선생님들이 그렇게 능력 있게 뭔가 결과를 낼 때 학교 선생님들은 왜 그러지 못했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됐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일부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간의 규칙도 가르치고 사회성도 가르치고 보육도 해주고 생활 습관도 잡아주고 학습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학교에서 역할을 가정과 나눠서 했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러면서 사교육과 그래서 달랐구나. 학교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학교의 중요성과 감사함 이것들을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러한 역할들이 역으로 이제 집으로 학교의 역할이 들어와서 집이 곧 학교가 되는 시대가 미래에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가상현실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상에서 아이들이 나와 전혀 다른 캐릭터로 살아갑니다. 나 하나만 봐도 내 개인이 정말 여러 가지 가면, 여러 가지 롤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학교에서 제 모습과 엄마로서의 제 모습, 딸로서의 제 모습, 며느리로서의 제 모습이 다 각각 다른 모습들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제 모습과 실제 제 엄마로서의 모습은 아마 차이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서는 굉장히 분철되어서 나타나요.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납니다. 그 가상현실에서 아이들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왕따를 걱정하시는데요. 그 어느 공간에서인가 우리 아이는 왕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핵심 인력이 되고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서는 핵심 역할을 하겠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살짝 발만 담그고 있는 역할도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상현실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갖게 되면서 어느 부분에선가는 왕따이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핵심 역할을 하고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이 실제 나의 모습과 가상현실 캐릭터 안에서의 나의 모습의 간극의 차이를 어떻게 메꿔가느냐가 미래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극을 이제 학교와 집이 힘을 합해서 잡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 불편한 아이들 있죠. 폭력이 있다거나 제대로 가정이 역할을 못하고 라이프스타일을 못 잡아주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고 와서 기숙사처럼 만들어서 그런 역할들을 라이프스타일을 배울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거고요. 그 외의 가정에서는 대부분 가정이 학교의 역할을 가져올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같이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받아먹고 이런 관계의 교육이 깨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지식이 너무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전달해주는 교사는 사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많은 지식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큐레이팅을 해주는 교사가 필요한 시점이 됐고요. 그런 큐레이팅은 꼭 학교의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정에서 그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해낼 수 있고요. 더 단단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가정이고 집이고 부모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교육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저도 짐작을 해봅니다. 이제 아이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취미와 자신의 흥미에 맞는 무언가를 창출해내고 만들어내면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라이프 스킬을 가정에서 잡아주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아이와 연대해서 갈등을 풀어나가고 대화를 해나가는지 밥상머리 교육이 더 중요해질 거고요. 부모가 데리고 나가서 경험하는 것들이 어쩌면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에 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외부에서 경험하는 것이 실제 경험이 아닌 가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상에선 친구와 밥도 잘 먹고 음식도 먹고 치킨도 먹고 콜라도 먹고 하겠지만 오프라인 상에서는 친구와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할지 어떻게 나를 보여줘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스킬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이고 집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엄마의 역할이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을 해서 이 컨텐츠에도 그런 내용들을 녹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역할들이 더 중요해지고 더 핵심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래 아이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능력들을 키워줘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제대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고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이 뭔지 그런 것들을 잡아가는 것을 부모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가상 세계에서 충분히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상 현실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가치관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소비할 것인가? 나만의 가치와 편안함을 위해서 어떤 것을 소비할 것인가? 이런 순간순간들의 결정이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가치관과 제대로 된 자신의 뚝심 있는 인생 방향, 목표를 잡아주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잘자잘하게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도 해주고 굵직하게 내가 나아갈 방향도 잡아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부모와 가정, 집이 해야 되는 역할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미래교육 어떻게 달라질까? 아이한테 무엇을 줘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려줄 수 있는 답은 딱 하나, 가정, 부모가 답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더 부담스러우시죠? 어떻게 과연 내가 이것들을 잘 잡아줘야 될지 고민되시죠? 부모도 완벽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시행착오가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면서 아이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곧 찬스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문제 상황마다 아이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부모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채워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가치관이 뚜렷이 생기면서 내가 가상세계에서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결정해야 될지 아주 또렷하게 자기 가치관을 가진 아이로 성장할 겁니다. 그러면 미래사회에서 가상현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차지하여 외롭고 어울리지 못하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독과 고민이 왔을 때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아를 잡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가정교육, 부모와의 대화,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부모의 롤모델이 이렇게 중요해진 세상이 됐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모든 핵심 기술이 발달할수록 다시 돌아오는 것은 가족이고 가정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요. 따뜻하고 굳건한 가정으로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집입니다. 지겨우시겠지만 다시 집에서 잡아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교육의 핵심이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미래교육 이제 부모와 집이 핵심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주고 싶은 가치관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래요. 중학탐구생활입니다.